한영고 국어 내신을 담당하게 된 김민정입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영고 소개 영상의 주제를 너의 목표, 우리의 목표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원하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아쉬운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그 아쉬움을 기반 삼아 다음 학기엔 더 열심히, 본인의 성과만큼 성취를 이룬 학생들이라면 그 성취감을 발판 삼아서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우리의 목표를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네, 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한영고 2학년들 내신 출제 경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런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비가 필요한지, 세 번째로는 강사 소개가 있겠고요. 마지막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영고 국어 내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국어의 기본기가 필요한 시험이다 정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원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에 대한 분석이나 코멘트를 달아주시는데요. 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저 또한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시험 범위가 꽤 넓은 편입니다. 교과서가 60% 출제되긴 하나 마더텅 문학 교재에서 출제율이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객관식 난이도는 넓은 시험 범위에 비해 평이하나 서술형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됩니다. 제가 이 다음 부분에서 서술형이 왜 까다로운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론 시험관 난이도가 꽤 큰 편인데요. 이건 구체적인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1학기에는 1등급 등급컷이 97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등급컷은 1등급이 90점이었습니다. 그 말뜻은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는 3개 정도를 틀린 학생도 1등급을 받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난이도의 편차가 꽤 큰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돼도 학생들이 그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아까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봤다면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문항들을 가장 어려워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한자성어 문제가 2개에서 3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지문에 대해서 이제 나올 만한 한자성어를 다뤄주시긴 하나 이번 한영고 시험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한자성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론 외부 지문이 포함된 선택지인데요. 이 부분은 평소에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덜 당황했겠지만 안 그래도 범위가 많은데 선택지까지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와서 한영고 학생들이 시험에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부분은 서술형에 관한 얘기인데요.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묻고 그에 맞는 구절을 찾아 쓰는 서술형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를 평소에 알고 있긴 하나 좀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구절을 찾아 쓰라고 했을 때 혼돈을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시험 문항에서 굉장히 감점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듯 시험 범위도 꽤나 넓고 연계 지문도 많고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디테일한 서술형까지 나오는 한영고 국어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다양한 연계 지문 학습이 필요합니다. 당장 교과서만 그리고 당장 딱 한 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소에 꾸준하게 다양한 연계 지문을 학습을 해놔야 선택지에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까다로운 서술형을 대비하기인데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그리고 사실 머리로 안다기보다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때랑 정말 서술형으로 풀 때랑의 그 난이도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술형을 많이 써보고 대비를 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형식 문항 풀어보기입니다. 작년도에요. 학교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교과서 지문을 완전히 모의고사 문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학생들이 형식이 달라지니까 많이 겁을 먹어서인지 감점을 이 문항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모의고사로 변형을 했을 때도 학생들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만큼 평소에 모의고사형, 그러니까 즉 수능형 문항이 체화가 돼 있어야 유리한 시험입니다.
한영고는요, 선생님이 내신 시험 자체에 새로운 시도를 꽤나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딱 그 기간에 공부해서는, 그리고 혼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을 때는 원하는 성적을 받기는 힘든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부터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지금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할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수업을 하려는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금 주간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간고스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이 교재가 왜 한영고 내신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교재에서는요, 매주 문법, 문학, 비문학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는 문학을 다루지만 학생 여러분들 잘하는 영역, 못하는 영역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공부해서 기본기를 다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주 어휘 테스트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필수 한자어, 필수 한자성어, 필수 관용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자어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글을 많이 읽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또한 관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뉘앙스를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는 모국어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나 생소한 관용 표현을 주면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지금 여유가 조금 있는 이 기간에 함께 관용 표현 같은, 그리고 한자성어 같은 어휘들을 채워간다면 다음 학기 본인의 원하는 성적에 도달하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미션 해결을 통해서 서술형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미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모의고사형 문항을 풀을 땐 이해가 가는데 혼자 풀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문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한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놓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서답형으로 학생들이 답을 채워가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서술형에도 대비가 가능하고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개념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 이 교재로 저와 함께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영고 내신, 다음 학기 내신에 조금 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앞에 전반적인 한영고 내신과 그 대비 방안이었다면요. 이제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영고를 맡게 된 강동 구스에듀 김민정입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해놨고요. 제 장점을 두 가지 정도 어필하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언어를 모국어 포함, 한국어 포함, 영어 그리고 불어에서 3개 국어를 하는데요. 3개 국어를 배우면서 언어의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야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배워야 가장 재밌는지를 몸으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선에서 국어를 배우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 약점들 제가 잘 공략해서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제시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흥미는 곧 집중력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국어 사실 좋아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지루하잖아요. 제가 지루하지 않은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3시간이라는 긴 수업이지만 긴장감 있고 타이트한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수업하고 싶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마쳤으면 저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재는 자체 개작 교재를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이 교재 안에는 2학년들 모든 선생님 수업 기반이 된 손필기 노트, 그리고 고퀄리티의 확인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보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학생들 개인마다 잘 푸는 유형들이 있고 조금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고빈도로 출제되는 문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내신 성적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주 클리닉이 진행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된 수업의 내용을 다음 주 클리닉 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객관적인 수치로 본인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철저한 숙제 검사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저는 모든 숙제 완료 후 하원을 시키고요. 만약에 정말 타당한 이유로 다른 학원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못하면 밤까지도 카톡으로 꼭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제를 못해서 진도가 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문자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 항목은 제가 뒤에 사진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자녀들 공부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궁금하긴 하나 잘 모르고 계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만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진도를 따라잡고 있고 그리고 숙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자뿐만 아니라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또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라면 수업에 관한 질문들, 학부모님들이라면 학생 상담 편하실 때 언제든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긴 자체 교재 드리고요. 이 부분은 손필기 노트를 제가 잠깐 한 부분 정도 따왔는데요. 이 손필기 노트는 제가 직보 때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데 타 학교의 선지에 나왔던 어휘들 그리고 문학 개념어들을 여기다 다 담아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세부적으로 나가는 그 문자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면요. 앞부분은 테스트 결과 A부터 D까지 점수가 나가고 몇 문항 중에 몇 개를 맞았고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봤는지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숙제인데요. 이 학생은 숙제를 정말 잘해왔었는데 A부터 그리고 확인 불가 혹은 완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다시 한번 언제까지 확인해 드리겠다는 안내 문자가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마지막 제 연락처까지 드리면서 언제든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런 문자를 준비한 게 아마 학생들은 매주 평가를 받는 기분이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부모님 또한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자녀의 어떤 학업 성취도에 관해서 불안하시지 않게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매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의 한영고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우리 기회가 되면 꼭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